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속 시원하게 풀어가 볼까 싶은데요. 역시나 시장에 대한 코멘트와 그리고 아까 질문 받았던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들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인가 좀 힌트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 먼저 체크 한번 해볼 텐데 시장은 지금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추세상으로 지금은 계속 하락세로 전환이 되어 있고 하락세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은 크게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오늘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서 조금 밀린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추세를 맞고 떨어지는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흐름상 하락세가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를 위쪽으로 돌파하거나 변화를 줄 수 있는 어떤 힌트라든가 또는 그런 호재들이 좀 생기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역시 시장은 약간 무너질 수 있겠는, 조금 주춤할 수 있겠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종목들 역시 고가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종목,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지수랑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잡은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아직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있는 종목을 잡았다 하신다면은 떨어지는 게 오히려 기회가 될 것 같고요. 비싸게 사서 들고 있다, 내가 위쪽에 올라와서 들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약간 지수 떨어질 때 걱정은 조금 하실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건 이제 본인의 선택에 따른 결과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단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기업들을 지금 좀 따라가야 될 것인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해운업종 중에서 요즘에 조금 핫한 기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HMM이라는 기업, 장난이 아니죠, 그죠? 지금 우뚝 솟아가지고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는 그림입니다. 뭐 아무래도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많은 증권사에서도 지금 추천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많은 또 전문가들이 HMM 지금도 안 사십니까? 아직도 안 사십니까? 하는 그런 느낌으로 추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한국조선해양을 좀 보도록 할까요? 한국조선해양. 요즘에 이런 조선주, 해운업종 이런 거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지금은 이렇게 솟구쳐 올라가고 있지만 사실 이걸 제가 좋다고 말했던 때가 바로 작년 8, 9월 달 조선업종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사놓으셔야 앞으로 올라갈 때 득이 생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뭐 물론 그때는 역시나 많은 분들이 질타를 하셨습니다. 아니 조선업종 아직 좋아질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그렇게까지 좋다고? 왜 쟤는 저렇게 바닥에 있는데 좋다고 그러지? 라는 질타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결국 보니까 우상향을 하고 있고 결국은 올라가는 그림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하는 투자 방식은 좀 그래요. TV에서 추천을 안 할 때 미리 바닥에서 좋다 먼저 말씀을 드리는 매매를 하기 때문에 좀 사서 기다려야 되는 데 있어가지고는 좀 지루함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빨리 올라오고 어떤 때는 생각보다 늦게 올라올 뿐이지 결국 올라가는 매매를 하고 있을 뿐인 거죠. 우리가 수익을 낼 때 좀 뭐 아니면 도 또는 아니면 확률상으로 이건가 저건가 싶을 때 반반일 때 우리가 조금은 베팅을 걸거나 하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뭐 예를 든다면은 다시 한번 뭐 한국조선해양도 있지만 HMM을 보게 되면은 이 종목 더 갈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이제는 꺾일 수도 있는 고점일지도 모르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올라타고자 했을 때는 고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미 좋다는 뉴스는 전 국민이 알고 있고 그리고 왜 좋은지조차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정보가 됐기 때문에 남들 돈 벌 때 내가 과연 돈 벌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저는 여기서 올라가봤자 크게 수익이 안 난다 생각을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3만 원인데 3만 원에서 4만 원까지 올라가게 되면 30% 수익인데요. 같은 만 원이지만 만 원에서 2만 원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2배, 100% 수익이 나는 거죠. 그게 저점 투자의 매력입니다. 기다린 시간 대비 수익률도 클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저점 투자라는 거죠. 왜냐하면 차트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같은 수치상의 그 간격으로만 보기 때문에 결국 올라올 때 수익률이 바닥이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는 말은 지금 이렇게 솟구쳐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 더 갈 거다라고 반반인 경우에 베팅을 거는 것보다는 앞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들에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를테면은 역시 식량난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오리온과 같은 이런 기업들 제가 TV에서도 여러분들께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가가 안 움직인다는 이유로 약간 팽 당한다라고 하죠. 버림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너무 안 가요. 그래서 안 가요 라고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왜 이 종목을 안 사야 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올라갈 기업인 것은 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잘 잡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왜? 주가가 안 가니까요. 그리고 북한 관련주 역시나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대표적으로는 뭐 철도 관련주들, 제가 유신과 같은 철도 관련주들 미리미리 잡아놓으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철도가 먼저 갔어요. 그럼 다른 기업 없을까요? 역시나 현대 엘리베이와 같은 이런 기업들 지금 충분히 바닥에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북한 이야기가 조금만 나오면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야기가 한 줄도 없다가 북한이 미사일을 쏘기 시작하니까 결국 와, 지금 대화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야, 이거 조금 지금 뭐 위반이다. 이런 식으로 신경전을 먼저 깔고 또 대화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역시 꿈틀거리면서 자리를 만들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역시 북한 관련주뿐만 아니라 지금은 바이든 정부에서 9조 달러 이상의 인프라
구축을 할 것이다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서울시장 선거 한번 공약 보시면 재개발이라던가 인프라 구축이라던가 재건축들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기세는 제 생각에는 아마 대선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인프라 관련주는 역시나 건설주로 우리가 많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건설주 너무 좀 흔하잖아요. 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주 말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뭐가 있을까? 건설 자재, 건자재라고 하죠. 그런 자재주 중에서 벌써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시멘트 관련주들이 대부분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일 시멘트와 같은 경우도 지금 벌써 주가가 솟구쳐 올라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일, 현대 시멘트도 마찬가지로 올라가려고 지금 폼을 계속 잡으면서 주가 위치를 점점 높여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쌍용, 양회와 같은 이런 시멘트 기업들 역시나 급등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잡아야 될까요? 성신양회. 성신양회죠. 성신양회와 같은 이런 기업들도 레미콘 그리고 똑같은 시멘트 업종을 하고 있지만 주가가 덜 갔을 뿐이에요. 그렇다고 주가가 덜 갔을 뿐인 거지 실적이 낮은가? 아닙니다. 뭐 회사가 안 좋은가?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기업들을 뭐 저점에서 여러분들이 잡아가셔도 좋은데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건 아까 봤던 뭐 한일 시멘트 요런 기업들을 좋아한다는 거죠. 왜? 간 놈이 더 간다. 가니까 더 갈 거야 라는 생각만 하고 있을 뿐 이렇게 올라간 거에만 맨날 따라 붙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 점도 역시나 조금은 여러분들이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디지털 위안화라든지 그리고 디지털 달러 이야기 나오면 우리나라도 화폐 개혁이라는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는데 디지털 화폐는 무슨 기술을 기반으로 할까요? 라고 하면 당연히 블록체인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께 제가 보안주는 올해 하반기를 보면서 좀 멀리 본다 생각하고 가져가시면 득이 된다라고 여러 번 설명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드림 시큐리티 이런 거 버림당하고 있죠. 주가가 안 간다는 이유로 버림당하고 있습니다. 안 삽니다. 들고 있는 분들도 자꾸 다른 종목, 한일시멘트처럼 H&M처럼 급등한 종목에 자꾸 교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게 답답할 뿐입니다. 오히려 들고 가면 수익이 날 것이 뻔한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블록체인 대장주라고 한다면 삼성, SDI 이런 기업들, SDS죠. 삼성 SDS로 갑니다. 삼성 SDS 블록체인의 대장주입니다. 블록체인은 2018년부터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블록체인 사업으로 지금 도약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블록체인 사업 준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왜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지시면서 이런 기업들은 관심을 안 가지실지, 돈은 정말 잘 보고 있는데 주가가 안 간다는 이유로 버려야 할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종목을 잡아놓고 비쌀 때 팔아내는 게 투자가 아닐까요? 저는 그래서 지금 역시나 이런 기업들 매력이 넘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역시나 삼성 SDS하고 합작을 하고 있는 NHN 같은 기업들 계속 떨어집니다. 안 갑니다 하셨지만은 결국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늦었습니다.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저력이 있는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이런 종목들을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저는 왜 그런가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교육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라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에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와야지만 산다. 정배열이어야만 산다. 그리고 5일선 타고 가야지만 산다. 뭔가 위쪽으로 뚫어 올라갈 때 사야 된다. 라는 이상한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떨어져 있는 종목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정관념으로서 색안경 끼고 무조건 안 좋다고 보는 그런 습관들을 좀 버리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수랑 상관없이 매매한다라고 하는 게 지수는 올라갔다가 떨어질 수 있고 지수가 올라갔다 떨어질 때는 지금까지 올라온 기업들이 밀려 내려갈 수 있지만 바닥에 있는 기업들은 얘가 밀리더라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졌고요. 재료와 체력만 탄탄하다면 충분히 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가져가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부터 현재까지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왜 지금까지 좋은 종목만 보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면서 투자 방식을 조금 바꿔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수 자체는 갈팡질팡하고 있기 때문에 뭐 더 올라갈지 내려갈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내 계좌, 내 포트폴리오, 앞으로 올라갈 종목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포인트를 잡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제가 전화를 받으면서 한 분 한 분 해결해 볼게요. 첫 번째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 인터플렉스요. 인터플렉스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17,100원에 15%요. 17,100원에 15%요? 네. 이거 작년에 사신 건가요? 12월? 네, 그때 추천해줘가지고 괜찮다 해가지고 그때 샀는데 조금씩 떨어지더라고요, 계속. 제 방송 많이 보셨어요? 네,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보고 조금씩 있어요. 보세요?
저는 이렇게 추천을 해줬다라고 했을 때 추천해서 좋다고 해서 샀습니다라고 할 때 좋은지 안 좋은지 스스로 한번 확인해보고 사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건 많이 들어보셨나요? 네. 저는 좋다고 해서 무조건 사는 것은 홈쇼핑밖에 안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홈쇼핑에서도 그냥 막 네. 주문을 하는 중독 상태에 있을 때 좋다고 할 때 아무거나 사버리는 거예요. 그죠? 네. 저는 그런 매매를 조금 이제 우리가 좀 버려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인터플렉스라는 기업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사셨겠지만 재무제표를 한 번만 딱 살펴보셨으면은 그런 생각이 조금은 줄어들었을 겁니다. 지금 보면은 매출이 2017년에 8천억 정도 매출을 찍었었거든요. 네. 근데 그 기업이 지금 2020년에 3천억으로 매출이 줄었어요. 근데 매출만 줄은 게 아니라 600억 영업이익을 내던 기업이 적자를 3년 차 맞고 있습니다. 어때요? 기업이 성장하는 것 같나요? 좀 후퇴하고 있는 것 같나요? 후퇴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좋다고 생각한 건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오프닝 때 말씀드렸지만 주가가 올라갔다가 좋은 기업은 아닙니다. 주가가 올라가서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왜냐하면 외국인과 기관의 뭐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왔네, 정배열이네, 뭔가 이평선이 지금 배열을 막 갖췄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고 투자하니까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회사는 지금 상태에서는 조금 힘듭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반도체 기업의 재료가 죽었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기 때문에 얘는 지금 바닥에 있지만 충분히 한번 올라갈 수는 있어요. 얘가 좋아서가 아니라 재료가 죽지 않아서요. 무슨 개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아, 네. 네, 반도체 기판도 만들고 하고 있는 기업이라 가지고 지금 삼성전자 좀 위기라고 하잖아요. 인텔한테 반도체 지금 뺏기게 생겼다. TSMC한테 점유율이 자꾸 이렇게 밀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반도체 투자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올 수 있고 우리나라도 좀 공격적으로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 나올 때 한 번쯤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보유하시길 바라겠고 추가 매수는 네네. 하지 않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전략을 드리고 싶어요. 아, 네. 네. 네, 좋은 기업까지는 아닌 것 같으니까 추가 매수하기엔 리스크가 좀 있겠죠, 그죠? 네. 네. 그죠. 네,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추가 매수 없이 대응하시고 사실 이런 거는 위쪽에 잡을 땐 기업이 뭐 좋네 안 좋네를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차트 지지선 보면서 손절하셨어야 돼요. 아시겠죠? 아, 네. 그래서 이런 거는 그런 걸 참고하시길 바라겠고 지금은 조금 여기서 반등 나올 것 같으니까 일단 홀딩해서 가져가 보자. 그리고 15,000원 이상이 되면은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사이버원 16,500원에 비중 10%에. 사이버원이요? 네, 16,500원에 10%에. 10%요. 지난주 사셨네요. 아니, 오늘 샀습니다. 오늘 오늘 샀어요? 네. 손절하시는 거 어떨까요? 아, 이거야. 예. 손절하긴 싫죠. 아니요, 뭐, 선별하려면, 예. 뭐, 비중이 없으니까, 멘토님께서. 손절하시고 난 다음에 음. 한 이틀 정도 기다리시면 사이버원에 투자하셨던 돈 뺄 수 있거든요. 네네. 예, 이거 지금 손절하시고 이틀 동안 주식 하지 마시고 이틀 뒤에 10% 들어가 있는 돈 빼세요, 그냥. 아, 주식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네네. 네, 지금 사이버원이 어떤 기업인지를 떠나가지고 신규 상장주라는 테마를 갖고 있어요.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신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네, 근데 신제품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때 이 신제품 같은 경우에 뭔가 주목을 처음에 많이 받아요. 그죠? 네. 근데 우리가 제품 같은 경우에 신제품이다, 아니다 이런 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알지도 못하고 일단은 주가만 급등되어 있는 상태가 이렇게 신제품일 때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 하지 마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시청자님 주식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거잖아요. 그죠? 아니, 멘토님한테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엄청 많이 들었는데 이거 사신 거면 아직도 변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네네. 예, 변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주식을 잘 하려고 네. 한다면은 이런 거,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만 조금 피해도 손실이 좀 덜 나요.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지금 손실폭 크지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괜히 이거 들고 가시는 것보다는 신규 상장들은 뒤에 갑자기 이상급등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거 노리지 말자고요. 좀 더 안전하게 투자하는 방법을 배울 때까지 돈을 좀 빼서 보관해놓고 내 돈을 지키다가 조금 알게 되었을 때 투자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개인적으로 나쁜 기업이라서가 아니라 지금은 주가가 너무 요동치는 사이에 뭐 지금 한 번의 전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 가지고 가능하다면 지금 손절하셔가지고 올바른 투자를 한번 해보자. 이거는 지금 뒤에 다시 반등 나올 수 있는데 대응이 좀 까다롭습니다. 네네. 그래서 잘 정리하시는 것으로 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주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대한항공이요. 대한항공이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28,700원이 20%요. 28,700원에 20%요? 네. 아, 이런 거는 좀 안 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예. 대한항공이 지금 어떤 상태인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전번에 TV를 보니까 네. 33,000원까지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가요? TV에서. 그 사람하고 잘 알아요? 아, 몰라요. 그분이 뭐 엄청나게 시청자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간다고 해준 거예요? 아니면 그냥 TV에서 아무한테나 한 걸까요? 네, 그런 전망은 참고만 하실 뿐이지 믿으시면 안 돼요. 네. 33,000원까지 간다고 해서 무조건 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예. 그래서 그런 건 참고만 하시고 저기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이 있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를 생각해야지 간다고 하니까 무조건 가겠지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이거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잘못 샀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대한항공은 지금 회사가 요즘에 항공기 운행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까? 안 하는 것 같습니까? 안 해요. 안 해요. 거기다가 지금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인수한다고 하죠. 네. 그죠? 아시아나는 지금 상태가 어때요? 좋은 상태입니까? 힘든 상태입니까? 그거는 대한항공보다 좀 낫더라고요. 거기가 더 나아요? 예. 주식 하신 지 얼마 되셨을까요?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죠. 그 정도는 네. 아셔야 돼요. 대한항공이 더 낫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건데 아시아나가 더 네. 낫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네, 지금 아는 게 진짜 하나도 없다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럼 제가 좋은 상담 해드리기가 힘들어요. 상담이라고 네. 하는 것도 상대가 어느 정도 알아야 상담이 네. 오며 너무 가면 좋은 죄송합니다.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죠? 네. 지금은 제가 봤을 때 투자를 이렇게 그냥 대충 하면 돈 벌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네. 대응이 이게 좀 까다롭다 생각을 하거든요. 예. 지금 당장에서 25,000원까지 밀릴 수 있는데 저기까지 밀렸을 때 버티면 예.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예. 근데 버티지 못하면은 지금 자리 손절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손실이 크지 않거든요. 지금 여기서 손절할까요, 그럼? 네, 손절하시고 난 다음에 실력이 있다면 나중에 뒤에 지지를 받는 걸 보고 다시 한번 들어가는 게 나은데 그 정도 실력은 없다고 판단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한항공은 다루기 까다로운 종목이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개인들이 예. 들어가서 사서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수익이 나고 이런 기업은 아니에요. 내가 뭘 네. 하냐에 따라서 수익이 많이 달라지는 기업이에요. 네. 구설수가 굉장히 많은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가 막 급변동이 있기 때문에 대응 예. 못하면 큰일 난다 생각을 해서 저는 이 종목 말고 종목 딴 걸로 좀 바꿔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교체 의견을 예. 드릴 거고요. 만약 예. 이 종목을 내가 그래도 가져가 보고 싶어라고 한다면 25,000원까지 가져가 보시되 저기가 무너지면 손절해야 되는데 저기 비중 손실 좀 아플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저는 거기까지 들고 갈 정도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죠. 지금 여서 밀리면은 27,000원 무너질 때 손절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뒤에 다시 예. 들어갈 수 있다면 들어가는 건데 시청자님 안 들어가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이 기업 말고 예, 좀 더 예. 공부를 해서 재무제표 같은 거 한번 보고 투자해 보세요. 아시아나 재무제표랑 대한항공 재무제표 한번 보세요. 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재무제표 좀 제발 좀 보세요. 지금 아시아나 항공은 적자가 굉장히 심큼합니다. 근데 큰데도 대한항공은 지금 흑자가 나오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아시아나를 인수하겠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인수한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이 좋은지 아시아나가 좋은지를 모를 정도라고 한다면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는 사실 주식을 하면 무조건 계좌에 손실이 생긴다 생각하기 때문에 상담 역시나 손절이 더 빠르겠다. 교체를 해서 공부하는 게 더 빠르다. 라는 조언을 드렸던 거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주 멘토입니다. 예, 완전 팬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남성분들이 요즘에 팬이 좀 는 것 같습니다. 예, 방송을 고맙습니다. 진짜 어떤 게 월요일, 궁금하세요? 수요일은 무조건 안 빠지고 보고요. 유튜브도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계세요? 예. 종목이 확인시켜 줄 겁니다. 어떤 거 들고 계세요? 지금 KM이요. KM. M. 매수가랑 비중이요? 12,578원. 12,578원. 30%요. 30%요. 예. 비중 빼고는 목소리에 힘이 조금 들어가실 만 하네요. 왜냐하면은 예. 가격을 비싸게 사시지는 않으셨어요. 예. 그리고 회사가 지금 지지를 좀 잘 받아주고 있는 과정이었는데 이게 지지받는다고 해가지고 차트를 맹신하면 안 되는 게 지지를 받으면 더 이상 안 빠질 거야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예. 그러지 않아요. 주식은 언제든지 빠질 수 있습니다. 시장이 안 좋아서일 수도 있고요. 또는 이 기업을 아무도 안 사주니까 너무 지지부진해서일 수도 있고요. 세력들이 그냥 야 좀 더 밑에서 매집을 하자 해서 밑으로 내리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내려가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멘토님 저기가 바닥인 줄 알았는데 왜 빠지죠? 차트가 지지했는데 왜 빠지죠? 라고 물어봐요. 이해가 되세요? 예. 하늘이 굉장히 맑았는데 소나기가 왜 오죠? 이런 느낌이에요. 네, 소나기 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질 수 있는 거에 대한 대비를 했냐 안 했냐인데 그걸 안 하신 것 같은 게 비중이에요. 저는 지금 이게 마지막 거의 총알이라고 놓은 거고요. 1,950원에 추가 매수했고요. 이제 마지막은 8,000원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비중이 너무 많아지고 지금 8,000원까지 계속 추가 매수를 하겠다라는 거라서 저는 추가 매수도 너무 일찍 하신 건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얘는 아직까지 바닥을 잡지 않고 계속 떨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죠? 예, 맞습니다. 네, 흐름 자체가 지금 대각선 아래로 이렇게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역배열이라고 부릅니다. 예. 이 역배열이라고 하는 게 전환이 나오려고 한다면 밑에서 횡보를 하거나 어떤 차트에 우상향 흐름이 한번 나와주거나 밑에 보면 거래량이 좀 띄어줘야 돼요. 예. 아무런 지금 변화가 없는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먼저 하신 겁니다. 별로 안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예. 네, 그래서 처음 매수는 나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가가 올라왔다가 빠진 자리에 사셨고 그리고 실적 부분도 역시나 52억 벌던 회사가 72억 그리고 400억까지 지금 실적이 점점 늘고 있는 중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나쁘지 않다, 이건 잘 사셨다 싶은데 그 뒤에 비중 관리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더 이상 비중을 크게 더 늘리지 마시고 혹여나 10,000원짜리에서 11,000원 사이쯤 되면 지지를 좀 받으면서 한 2달 정도 좀 지켜보세요. 2달 정도 지켜보는데 더 이상 안 빠진다. 그때 비중을 조금 더 실으시면 매수가 조금 떨어질 텐데 한 40%까지만 늘리시길 바라겠고요. 예. 대신에 여기서 자리 안 잡으면 말씀하셨던 8,000원까지는 그냥 손 놓고 있어야 됩니다. 예. 절대로 추가 매수 더 하셔서는 안 돼요. 예. 아시겠나요? 예. 네, 추가 매수는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제 말 따라해 보세요. 예. 참고 참다가 참고 참다가 못 기다릴 때 또 참고 못 기다릴 때 또 참고 그걸 또 참고 그걸 또 참고 그래도 못 기다릴 때 그래도 못 기다릴 때 한 번 더 뺨을 때려서 참고 한 번 더 뺨을 때려 참고 그때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참고 참다가 해야 돼요. 아시겠죠? 제가 생각하는 거랑 너무 비슷해가지고. 그러니까 추가 매수는 내가 괜히 이렇게 손실이 너무 크니까 지금 하면 되지 않을까, 바닥이지 않을까 희망을 많이 갖거든요. 예. 그렇게 하면 추가 매수를 엉터리로 너무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비중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나중에 추가 매수 효과, 매수가가 떨어지는 효과가 없어집니다. 예. 아무리 추가 매수해도 이제 매수가가 안 떨어져요. 맞습니다. 예, 그런 일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위에서 비중이 커질 게 아니라 아래쪽에서 커져야 되는데 아래쪽은 우리가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정말 많이 참고 횡보하는 걸 보고 차트가 변화되는 걸 보고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첫 시도는 좋았고요. 추가 매수만 앞으로 잘 하신다면 저는 제가 하는 매매 이제 조금 감을 잡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열심히 시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네, 두산 어떤 게- 피월셀이고요. 어떤 거요? 두산 피월셀이요. 네, 두산 피월셀이고요. 55,000원에 네. 30% 가지고 있어요. 우리 그 속담을 제가 주식에 많이 인용을 하는 편인데요. 네. 주식에서 저는 정말로 이거 하나만큼은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속담이 또 2개가 있어요. 그 뭐냐면은 첫 번째 따라해 볼게요. 네. 박수 칠 때 떠나라. 박수 칠 때 떠나라. 자, 박수 칠 때 떠나라가 뭡니까? 좋은 이야기 나오고 사람들 축하해주고 네네. 이럴 때 내가 떠날 줄 알아야 된다라는 네네. 느낌이에요. 그죠? 네. 뭐 사람들 우리 동창회 가더라도 막 박수 치고 와 이거 멋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가면은 깔끔한데 거기서 또 남아가지고 야 그래 멋있지 내가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때요? 사람이 좀 없어 보일 수 있겠죠, 그죠?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게 없다. 소문난 자취집에 먹을 게 없다. 그렇죠.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게 없어요. 두산 피월셀이 딱 그 꼴이었습니다. 박수 쳤고 소문 났는데 그걸 들고 있어요. 떠날 줄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이걸 왜 못 떠났냐면 나는 들고 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라도 사보겠다. 나는 소문을 미리 든 사람이 아니고 여기 잔치가 있을 거라 생각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소문 났을 때라도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동네 소문이 나잖아요. 동네 잔치집에 소문이 나면은 온갖 사람들 다 몰려와요. 그죠? 네. 그러면 거기에 먹을 게 이미 남아있을까요? 아니면 찌꺼기밖에 없을까요? 찌꺼기밖에 없어요. 두산 피월셀 좋다는 거 대한민국 사람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수익이 많이 날까요? 찌꺼기가 남았을까요? 찌꺼기.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는 그 두 가지 속담은 절대 틀린 게 없다 생각을 해요. 주식할 때는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시청자님께서 들어가신 매수가가 좋은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수익이 날 수는 있으나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두산프 열쇠를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2차 전지 관련주 그리고 뭐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들이 더 올라갈 수 있구나. 그럼 얘가 올라갔지만 얘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본받을 수 있는 다른 기업은 뭐가 있을까? 수혜받을 수 있는 기업은 뭐가 있을까? 아직 안 올라간 자리는 뭐가 있을까를 탐구를 해보는 게 훨씬 더 좋은 투자 방법인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저 65,000원까지는 전고점이기 때문에 차트상으로는 갈 수 있다고 보고 재료상으로는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저기까지 올라가봤자 수익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수익이 크진 않은데 마음고생을 좀 많이 해야 될 거예요. 그죠? 네. 왜냐면 워낙 고점이니까 언제 빠질까? 빠지면 더 많이 빠지는 거 아닌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본전에서 비중을 절반 정도 줄이자라는 의견 드릴 거고요. 지금 상승 흐름이 이어진다면 6만 원대까지 가져가 보시되 약수익에서 그냥 딱 정리하고 나오셔서 소문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소문날 것 같은 기업을 찾는 거에 좀 공부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저는 요거는 본전에서 절반 매도 6만 원까지 보유 의견 드리고 혹여나 밑으로 빠지게 되면 5만 원 밑으로 빠졌을 때 조금 안 좋을 수 있으니까 그때 문의를 다시 주시거나 그때는 좀 비중을 좀 줄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SMCNC고요. SM, CNC CNC고요. 매수가랑 예. 비중이요? 1,810원에 40%. 1,810원에 40%요. 40%. 사신 지가 4년 됐어요. 4년요? 네. 뭐 하셨어요? 너무 고점에 잡아갖고요. 1,810원요? 네네. 4년 되셨... 아니, 멘토님 잘 저기예요. 매수가 3,110원이에요. 3,110원요? 네네네. 그럼 4년 된 거 같네요. 네네네. 왜 제가 뭐 하셨냐라고 질문 드렸냐면 1,800원에 사신 거라고 한다면 수익이었었는데 안 판 거예요. 네네네. 그것도 수익이 거의 2배가량 났는데 안 판 거거든요. 그래서 뭐 하신 거냐, 뭐 외국이라도 다녀오셨나?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지금 네. 저기 사신 거면은 그럴만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 여기 많이 사잖아요. 이런 자리. TV 상담 보시면은 개인 투자자 물려서 전화 오는 자리가 전부 다 이런 자리예요. 그죠? 네. 그럼 내가 개인 투자자처럼 다른 손실 나는 개인처럼 하는 게 좋을까요? 좀 달라지는 게 좋을까요? 달라지는 게. 맞아요. 상담 방송 보면서 배워야 되는 건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를 배워야 돼요. 네. 그 제가 많이 혼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올바르게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올바르게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라고 칭찬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잘못하고 있는 분들께는 제가 따끔하게 뭘 해줘야 그분도 정신 차리신다면 정말 좋은 거고 그게 아니라면 그걸 보는 다른 시청자분들도 저렇게 하면 안 되구나를 배워서 조금 더 우리가 올바르게 투자한다면은 사실 투자라는 게 재밌어요. 근데 4년 동안 재미 하나도 없죠. 그죠? 네. 이게 잘못 잡아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시간 낭비하고 재미도 없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SMCNC 같은 기업은요. 저는 그때 사야 됐던 타이밍이라기보다는 저는 지금쯤 사도 괜찮지 않나 싶어요. 엔터주라든지 이런 것들 지금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기업들 많거든요. SMCNC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대주주가 현재 보면 SM이에요. 우리 SM 엔터테인먼트 있죠? 네. 그 기업에다가 밑으로 쭉 내려가면 이 기업에 지금 뭐 포함되어 있는 그런 뭐 컨텐츠들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강호동이라든지 엄청 유명한 연예인들도 여기 소속이었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들을 생각 한번 해볼 때 사실 이 기업은 컨텐츠 관련주가 이제 뛰어오를 때 같이 올라갈 수 있는데 요즘에 컨텐츠 전쟁이거든요. 네. 넷플릭스 보세요? 아니요. 안 보세요? 네. 예, 컨텐츠가 요즘에 전쟁이어가지고 이런 엔터주들이 뭐 합병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컨텐츠 전쟁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이다 생각을 하는데 SMCNC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사면 되지만 SMCNC를 살 거냐 엔터주 다른 걸 살 거냐라고 하면 전 다른 걸 살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들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추가 매수는 비중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게 좋지만 지금 와서 손절할 필요까지도 없어요. 아마 추가 매수 궁금했을 건데 그건 아닐 것 같아요. 대신에 손절할 이유도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4년 기다렸는데 앞으로 4년 또 못 기다리겠습니까? 저는 기다리면 괜찮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는 추가 매수 없이 가져가셔가지고 일단 2,500원까지 한번 목표가를 가져보자고요. 네. 네, 2,500원까지 올라오면은 지금 손절하느니 차라리 2,500원 손절하는 게 손실이 좀 줄겠죠. 네. 네, 그걸 한번 노려봅시다. 지금 이건 2,500원까지 갈 수 있다 보여지니까요. 한번 튀어 오를 때 네.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이거 이렇게 안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프리시전 바이오요. 프리시전 바이오. 바이오. 네. 매수가람 비중이요? 네, 매수가는 잠깐만요. 네. 얼마쯤일까요? 16,300원이요. 6,300원. 16,300원이요? 네. 사신 지 얼마 안 되셨네요. 네. 네, 굉장히 부끄러움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신규 상장주 안 건드리는 게 좋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이거는 입에 닳도록 지금 입이 아파서 앞니가 흔들거려요. 자꾸 제가 신규 상장주 사지 마라 했더니 앞니가 흔들릴 정도예요. 그만 좀 사셔야 돼요. 신규 상장주는 진짜 안 하시는 게 정말로 계좌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 제발 신규 상장주는 사지 마라. 누가 추천하더라도 사지 마라. 누가 좋다고 해도 사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신규 상장주의 기준은 적어도 상장된 지 1년이 되지 않은 기업들, 정말 신생아 기업이고 시장의 평가를 좀 오랫동안 받아야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바닥일지 더 내려갈지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기업들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신규 상장주 절대 안 사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 종목은 기술적으로 대응을 좀 잘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4,600원 떨어지게 되면 또 저점을 갱신하러 내려갈 겁니다. 지하실 판다라고 표현을 해요. 네. 그래서 떨어지게 되면 계속 어딘지 모르는 그 어두운 골목으로 계속 빨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사지 않는 게 좋고요. 저는 역시나 실적도 좋지 않은 기업이 뭐 일단 기술적으로만 인정을 받아가지고 상장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모로 저는 이게 좋은 기업인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 14,400원짜리, 14,500원짜리가 무너지게 되면은 저점을 깨는 거기 때문에 손절하시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손절 안 하셨다가 어떤 일이 발생이 됐냐면은 SK바이오, 팜. SK바이오팜도 제가 상담해서 여러 번 설명해 드렸었어요. 이 13만 8천 원 저점 무너지거나 위쪽에 타신 분들은 14만 6천 원 무너질 때 제발 손절하시는 게 맞습니다 라고 했는데 더 갈 수 있는데 뭘 손절을 했는데 밑으로 계속 떨어져요, 이런 게.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또 저점을 무너뜨리면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깊게 물려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고 빠르게 손절하는 게 답일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좀 그래서 기존에도 손절해야 될까요? 14,500원 무너지면 손절하시길 바라고요. 지금은 버티시면은 한 2만 원 정도 언저리, 18,000원 이상까지 한번 슈팅이 가끔씩 나오기 때문에 올라올 때 빨리 정리하시고 내려갈 때 손절 자리 잡아놓고 대응해야 되는 기술적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자, 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명신산업이요. 명신산업. 네, 제가 매수가랑 비중이요? 네, 43,600원이요. 43,600원이요? 예, 비중은 15%요. 15%요? 네네. 방금 상담할 때 제가 신규 상장주 제발 사지 말했어요. 그죠? 네, 왜 그런지 좀 이제 몸소 느끼고 계시죠? 네네. 네, 신규 상장주는 좋은 일보다 안 좋은 일이 훨씬 더 많았었어요. 이때까지 결과를 봤을 때요. 네. 그래서 잘 되신 분들보다 안 되신 분들이 많다는 거는 내가 이길 확률보다 질 확률이 높은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네. 그럼 이길 확률보다 질 확률이 높은 싸움을 하는데 내가 아는 게 없으면 당연히 못 이기지 않을까요? 네. 네, 신규 상장주 진짜 안 하시는 게 너무나 계좌에 도움이 됩니다. 저는 네. 그렇게 이야기해드리고 항상 말씀드리기 때문에 명심하시길 바라겠고요. 명신산업은 자동차의 뭐 부품 관련주로 이렇게 엮여가지고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실적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에요. 아, 그래요? 네, 지금 뭐 140억 벌던 회사가 590억, 600억. 그러니까 아까 봤던 기업은요, 신약 개발이라든가 네. 우리 면역 항암제라든가 진단키트 이런 게 괜찮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감으로 올라왔다고 한다면은 얘는 네. 실적이 이렇게 기반이 되어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돈을 잘 버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네. 당장은 좀 빠진다 하더라도 장기 네. 투자를 계획하시고 계신다면은 나중에 네. 많이 떨어지고 바닥을 잡는다 싶을 때 추가 매수를 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저는 투자 기간을 한 최소 2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수익은 내서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좀 탈출이 애매해집니다. 그래서 2년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볼 거고요. 네. 지금 2년 투자하실 거라면은 하나만 명심하세요. 이게 어디까지 빠지는지 일단 지켜보셔야 돼요. 네네. 빠질 만큼 빠졌을 때 추가 매수를 해야 43,000원이라는 내 첫 번째 매수. 이 매수가가 네. 의미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매수가는 추가 매수하면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마 이게 10,000원까지 떨어진다고 가정을 했을 때 10,000원에서 지금 매수하신 금액만큼 추가 매수를 하시게 되면은 매수가가 네. 아마 20,000원 초중반대까지 떨어질 거예요. 그렇게 많이 떨어졌나? 매수가 정말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10,000원까지 떨어진다고 가정을 했을 때요. 예. 그러니까 많이 떨어질수록 시청자님 매수가, 그러니까 지금 첫 잘못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생기는 거예요. 네네. 그죠? 4만 원 들고 네. 있는 것보다 2만 원 들고 있는 게 낫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를 무서워하지 마시고 좀 가져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기업이고요. 일단 네네. 지금은 저점을 잡아주고 있는 과정입니다. 24,000원짜리 기술적으로 반등이나 이렇게 지지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잡으면 네. 아마 35,000원에서 4만 원까지 자동차 관련 테마는 한번 더 올라올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때 한번 올라올 때 비중을 좀 줄여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릴 거고요. 만약 네네. 밀리게 된다면은 한 2년 투자하자. 그냥 15,000원 이하까지 빠지는 거를 기다려보자라는 조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네, 어쩔 수가 없으면 네. 43,600원 사셨으니까. 아, 네. 네, 그보다 더 좋은 대답은 없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네, 물론 네. 뭐 탈출할 수 있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본전 찾을 거예요라고 네. 희망을 드리고 싶지만 희망 없어요. 아, 네. 너무 비쌉니다. 아시겠죠?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